삼성전자가 다시 움직입니다. AI 반도체, 공급망 변화, 기관의 대규모 매수까지. 지금 흐름을 놓치면 뒤처질지도 모릅니다. 김지민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방향, 특히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핵심 정보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가장 큰 뉴스부터 시작해야겠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요. 이게 드디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10년 아닙니까? 이 10년간 삼성전자를 짓눌렀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확실성인데 이게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큰 짐을 던진 셈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그 매일경제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단순히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주저했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대규모 M&A라든지 아니면 좀 과감한 신사업 투자 같은 거요. 또 반도체 리더십 회복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 이런 것들에 나설 좀 동력이 생긴 거죠. 아,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거군요. 네, 그렇죠. 경영진의 의사결정 폭이 훨씬 넓어졌다고 봐야죠. 재계에서도 AI 관련해서 빅딜 얘기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하고 협력 강화하는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을 기대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결국 이런 경영 안정성 확보가 중장기적인 성장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경영 불확실성이 거쳤다는 건 정말 큰 의미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이랑 시장적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즘 제일 뜨거운 게 HBM이잖아요. 고대역폭 메모리, AI 시대 핵심 부품인데 이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AI 서버 투자가 기삭 늘어나니까 HBM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죠. 그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분석이 있더라고요. 현재 주력 제품인 HBM3 같은 경우는 2026년에 가격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한대요. 연평균 한 17에서 20% 정도요. 아, 가격 하락이요? 네, 근데 동시에 또 봐야 할 게 중국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AI 가속기에 많이 쓰는 맞춤형 반도체 ASIC라고 하죠. 그쪽 수요가 워낙 탄탄해서 이게 공급 과잉까지 갈 상황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차세대 HBM4 같은 경우는요. 2026년에 수요가 공급을 좀 앞지를 수도 있어서 꽤 타이트한 수급을 예상하더라고요. 가격 하락 압력이 있는데 또 수급은 타이트할 수 있다. 좀 복합적이네요. 리스크는 없을까요? 아, 물론 있죠. 특히 HBM4 같은 경우에요. 기술 난이도가 높아서 가격 프리미엄을 기대하는데 이게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 프리미엄 폭이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요. 하지만 뭐랄까 HBM 자체가 AI 성능 향상에는 워낙 필수적인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만 보고 산업 전망을 너무 낮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범용 메모리 시장도 잠깐 짚어보면요.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정도는 약간 숨고르기를 할 수 있어요. 아, 단기적으로는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워낙 좋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고 또 미중 관세 문제 같은 변수들도 있고요. 그래도 과거처럼 가격이 막 급락하고 그러진 않을 걸로 봐요. 공급사들이 생산량을 좀 조절하고 있고 재고도 낮은 수준이라서 하락폭을 좀 제한적일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이런 사이클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HBM 경쟁은 치열해도 전반적인 메모리 시장 자체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투자 매력 같은 거요? 네, 여러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몇 가지 공통된 기대 포인트가 좀 보이더라고요. 우선 최근에 TSMC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AI 관련 수요가 여전히 감하구나. 이게 확인된 거죠. 네,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있잖아요. 이게 일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의 HBM이나 GDDR 같은 제품 판매에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규제 완화 가능성이요? 네. 유한타증권에서는 특히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이 규제 완화의 수혜를 더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만약에 중국 시장에 다시 열리면 삼성전자의 HBM 재고 소진에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이건 대신증권이나 유한타증권 리포트에 나오는 얘기고요. 또 시티그룹 분석처럼 파운드리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차세대 그래픽 디램인 GDDR7 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기업용 SSD 이런 수요 증가에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이 메모리 쪽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네, 그렇죠. 특히 삼성전자가 GDDR7 시장에서 경쟁력이 좀 있고 또 HBM3 12단 제품의 품질 인증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여러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목표 주가도 올리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 목표가 숫자 자체보다는 그 배경을 좀 봐야 하는데요. 유한타증권이 77,000원, 시티그룹이 90,000원, 대신증권은 74,000원 유지긴 한데 다들 앞서 말씀드린 그런 HBM이나 GDDR 기대감, 파운드리 회복 이런 것들을 근거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거나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결국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종합을 해보면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경영활동의 제약이 크게 사라졌고요. 메모리 시장은 물론 HBM 경쟁 심화라는 과제가 있긴 하지만 AI 수요를 기반으로 한 성장세는 여전하다. 그리고 범용 메모리 시장은 안정화되는 추세고요. 증권가에서는 특히 중국 변수, 또 파운드리 회복, GDDR7 같은 차세대 메모리에서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 기대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결국 관건은 이거일 것 같아요. HBM 시장에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텐데 이 속에서 삼성전자가 기술 리더십하고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좌우할 핵심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HBM, 기관 매수. 핵심 키워드는 모두 나왔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삼성전자, 지금이 기회일까요?